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니, 일주일이 아니죠. 이틀 남았습니다.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어, 이제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변수가 있다. 뭐, 이 이야기 하기도 이제는 좀 진부하고 지치고 뭐 이런 느낌 여러분 드시죠?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없는 선거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공개할 수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오늘이 5월 27일인데요. 잠시 뒤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무려 4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어, 지난 일요일 그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24일, 25일 조사한 여론조사가 오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오늘 여론조사, 특히 오늘 있을 3차 마지막 TV 토론, 이 여론조사까지 포함된 오늘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 이것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이때 이재명과 김문수가 5차 범위 이내로 좁혀질 것인가가 관건 중에 관건입니다. 어느 특별한 여론조사 한 개가 아니라 여론조사들을 평균 냈을 때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확실한 근거가 생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지는 순간 사표 방지 심리가 급격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갔던 일부 표심이 다시 김문수 후보에게로 급속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층의 투표 포기 심리가 갑자기 김문수 쪽으로 결집하는 김문수 결집 급상승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재명, 김문수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들면 이준석이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절대 없다는 철벽 방어와는 달리 단일화 쪽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밤 TV 토론까지를 본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내일 공개를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내일 5월 28일 이제 마지막으로 여론조사가 공개가 되면 5월 29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도 사전투표 직전에 성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이겁니다. 단일화는 뭐 한 달 가까이 계속 지금 단일화 처음에는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김문수, 한덕수, 뭐 김덕수, 을지문덕 지금 와서는 한낱
한밤중에 꿈처럼 지나가 버렸던 얘기지만 그때부터 단일화 얘기가 그러니까 4월 하순경부터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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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단일화가 5월 10일 11일 그 사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이상스러운 그 한밤중 그 난리법석으로 지나가면서 첫 번째 단일화가 깨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준석은 본인 자력으로 10% 지지율을 돌파를 하면서 단일화 절대 없다.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목동에서 있었던 한국방송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11만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하고 이메일을 보내서 완주한다. 단일화 없다. 이 뜻을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재명과 김문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내로 근접을 하면 그리고 이준석에게 김문수 쪽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서 명분과 실리와 명분 두 가지를 다 안기는 그런 백지수표에 가까운 제안을 하게 될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지막 28일 결단, 내일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말실수입니다. 말실수. 특히 누구냐? 이재명의 결정적인 말실수. 왜냐하면 오늘 밤에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TV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점수를 너무 많이 까먹었거든요. 계속 아웃복싱을 하면서 어떤 질문도 살짝살짝 기름 바른 뱀장어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편하고 맞상대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회피 전략이었는데 그것이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자기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볼만할 겁니다. 이재명과 이준석, 이준석과 이재명, 이재명과 김문수, 김문수와 이재명. 지난번 2차 TV 토론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완전히 독이 오른 호랑이처럼 마구 상대편을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랬죠. 이 김문수 후보가 쏘는 것마다 명중을 하더라. 이재명 후보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뭘 건드리든지 다 명중을 하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와중 속에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 말실수를 할 가능성. 또 하나는 민주당의 수법 리스크, 수법 장악 리스크 이겁니다.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라는 뜻에서 수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부 장악 리스크.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린다?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김어준이 대법관이 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비법조인 대법관 박범계가 제안했던 거죠. 그다음에 대법관 100명 장경태가 제안했던 건데 이걸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현재 14명이거든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30명으로 늘리는 그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16명을 늘리면 정권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16명을 또 늘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국민의힘 쪽에서의 그 마지막 리스크라고 한다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다시 선거 판세 중심으로 부상을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잘 몰랐던 무엇이 또 불거지고 터지고 이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3대 변수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이재명의 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가 추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김문수가 20% 지지율에서 30% 지지율로 올랐을 때, 30% 중반까지 올 때는 가파른 속도로 추격을 했지만 지금부터의 추격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나오는 막판 스퍼트, 이게 매우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나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멀어지는 보수 단일화, 굳어지는 삼자구도. 왜냐하면 지지율 10%를 찍어버린 이준석이 일벽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지 수표를 내밀으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적어봐, 다 들어줄게,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러브콜에 이준석은 단일화 가능성을 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기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단일화에 목맬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이준석이 오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준석 표가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김문수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표를 가져가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재명 표의 잠식 효과도 있다. 어쨌든 단일화에 목매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본다면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 그런 단일화에 정치적 배팅을 할 이유는 없다. 이준석은 이번 대선은 확실히 본인 당선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만 이 다음 대선에서 확실한, 가장 유력한 이라는 형용사를 받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 40살 때 안 됐지만 45살 때 보자. 이렇게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준석 후보 쪽 생각입니다. 어제 경찰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세 사람 불러서 10시간 넘게 전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작년 12월 3일 밤 때 찍혀 있는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CCTV의 영상하고 그동안 이 세 사람이 진술해 왔던 것이 다르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하고 12월 6일 비아폰으로 통화한 그 기록이 원격 삭제가 됐다는 것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작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조사한 겁니다. 5월 24일, 25일. 자, 이건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는 아닙니다. 어제 오늘 그러니까 26일, 27일 조사를 해서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진짜 마지막 여론조사고 이제 오늘 쏟아져 나온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이재명 45.9, 김문수 34.4, 이준석 11.3.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50대 41.6, 이재명, 이준석 49.3 대 34.9. 두 번째, 중앙일보가 한국갤럽 의뢰 24일, 25일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 양자 대결 이재명, 김문수 52대 42, 이재명, 이준석 51대 40. 매일경제하고 MBN이 넥스트 리서치 의뢰 23일에서 25일 조사. 이재명 44.9, 김문수 35.9, 이준석 9.6. 이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 이재명이 10%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준석이 확실하게 10% 벽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4일, 25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46.5, 김문수 40.4, 이준석 10.3. 그래서 대구 매일신문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두 사람의 합이 51%다. 이재명 동독 47%다. 그래서 김문수,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면 산술 덧셈을 할 경우 51대 47로 범보수가 승리한다. 그래서 거세지는 보수 단일화 요구가 있다. 저도 어제 저녁자리하고 연결을 여러 곳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사람들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구동성이 이준석 꼭 단일화해야 된다. 꼭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 글쎄요. 나랑 끝 전술이어서 유아도 회군을 하는 것처럼 단일화에 응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아무튼 샤이 보수 안명 대오에 합류하고 있다. 김문수는 상승세가 뚜렷해서 드디어 지지율 40%대를 돌파했다. 그래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때는 역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준석에게 실리와 명분을 줄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